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전망, 쉽게 말하면 부채 비율이 앞으로 얼마나 늘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아니, 장밋빛 전망을 그냥 나열한 거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지출이 안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썼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정부의 재정 전망에 대해서는요, 비난이 엄청납니다. 한국재정학회가 원래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이 원래 세미나에서요,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까지 나서서 지금 전망을 줄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을 줄인다는 게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가 했던 것처럼 부채가 덜 늘어난다고 하니까 더 많이 쓸 수 있거든요. 부채가 덜 늘어나니까.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가 회계에 대한 분식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 지금이 분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스가 딱 그랬거든요. 그리스가 복지 비용 늘리고, 예, 공공의 어떤 부분에 확대하고 정부 개입을 늘리고 여기다가 감성주의 정책이 남발하면서 나중에는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까 부채를 계속 내서 국민들에게 계속 뿌렸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1981년 좌파가 집권하고 나서 10년 만에 국가 부채 비율이 100%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딱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한 연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볼까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금 재정을 전망한 겁니다. 2030년에 77.9% 국가 부채 비율이, 2040년에는 103.9%고요. 2050년에는 131.1%예요. 그리고 2060년에는 158.7%나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예요. 낮춰집니다. 2030년까지 77.5%까지 가서 2040년에는 97.6%, 그리고 2050년엔 내려간다는 거예요. 96.9%로요. 2060년에는요 81.1%로 내려간다. 여러분, 그러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 2060년에 대한 전망은 158.7%고, 예, 정부가 전망한 것은 81.1%, 2배 차이가 납니다. 2배 차이.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날까요? 아니, 국회 예산정책처에 있는 거기에 연구하시는 분들 대부분 기획재정부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이거를 또 정부 예산에 대한 것은 예측을 하는데 이게 왜 다를까요? 다 같은 천재들이 일을 하는데 그 천재들의 생각이 다른 건가요? 이거는 정부가, 지금 정부가, 쉽게 말하면 지출에 대한 것을 좀 과소계상한 것 아니냐,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재량 지출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적게 된다. 실제로 말입니다. 기획예산정책처는요, 이거를 적게 했어요. 기획예산정책처는 기획예산정책처마저도 이거 적게 했거든요. 지출을 적게 된다고. 그런데 정부는 더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게 결국 우리 경제에는요, 우리 국가 경제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출 전망을 잡을 때 말입니다. 지출 전망을 잡을 때 변수가 있습니다. 재정 전망 변수라는 거예요. 이거 재정 전망 변수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요, 3년치 내지는 5년치를 평균 냅니다. 3년치 내지 5년치를 평균을 내면 그 변수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10년 단위로 계속 장기 재정 전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마저 이 평균을 9년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9년으로.
여러분 9년으로 늘리면 평균이 낮아지겠죠. 평균이 낮아집니다.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금 2060년에 158%나 된다. 이것은요 국회 예산정책처마저도요 재량 지출에 대한 평균값을 적게 낮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더 낮췄다는 이야기잖아. 더 낮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저는 국가 회계에 대한 분식이지 않나. 사실 여러분 그렇게 낮춘다고 하더라도요 지금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 안 져도 돼요. 지금으로부터 40년 후입니다. 40년 후. 40년 후 그분들은 이미 없습니다.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당연직에서는 없죠. 현직에서는 없죠. 그러니 이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나는 이미 없으니까 은퇴한 다음 일이니까 상관없다. 진짜 무책임한 일 아니냐. 이렇게까지 세미나에서는 성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성토의 장이. 여러분 이게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이 재정준칙 정해놨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도 없는 준칙이다. 이렇게 힐난을 할 정도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미래의 일은 나는 책임 없다는 식의 어떤 발상. 현재만 어떻게 해서 부채 비율을 줄여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우리 국민을 눈속임한다는 것. 앞으로 재정이 정말로 부채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게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국가 100년 대계예요. 모든 국민들은 국가 100년 대계를 걱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천재들이 참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천재들의 머리를 잘못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 연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기조를 가지고 정책에 대한 어떤 연장? 권력 재창출을 위해서 일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막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재정학회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여러분 우리 재정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심각하다는 이야기. 이게 미래 이야기니까 미래 이야기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래 이야기는요 당연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미래에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턱턱 막히죠. 국가 100년 대계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저는 국가 100년 대계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보면 가슴이 많이 먹먹해집니다. 지금 현재 보지 못한다고 회계상으로 그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미래를 위한 범죄입니다.